네, 여러분, 가속 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또래보다 느리게 나이 들거나 혹은 더 빨리 늙거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가속 노화를 막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김종혁 원장의 치과의학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혁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지속 가능한 나이 등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이런 책을 쓰신 분이고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되신 분입니다. 저는 정의원 교수님 쓰신 책 3권을 다 읽어봤고요. 또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기회가 있어서 보철학회 학술대회에서 90분간 교수님과 자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 보철학회 홍보이사 김종혁이고요. 요즘 여러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의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의원? 저보다 책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정의원 교수님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또 책을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생활 습관과 방식에 따라서 1초에 1초 늙는 사람, 혹은 1초에 2초 늙는 사람, 1초에 0.5초 늙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빨리 늙는 것, 그러니까 가속 노화를 막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노화와 노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노쇠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돌봄 요구가 있고 또 실제로 요양보험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단지 오래만 사는 것보다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게 되는 노쇠를 천천히 오게 해서 나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즉 돌봄 요구가 필요한 시기를 늦추고 최대한 늦추고 또 사망까지 돌봄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의원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 같은 질병은 물론 없어야겠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정도는 있더라도 잘 조절하면서, 그리고 또 치매나 선망 같은 인지장애가 없는 상태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가능하려면 40대, 50대부터도 운동, 그리고 먹는 거, 잘 자는 거, 이런 거 챙겨야 되고요. 물론 일상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치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가속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원 교수님 쓰신 논문을 보면 노쇠와 구강 건강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아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씹는 기능이 되는 위아래 치아의 쌍이 많을수록 노쇠를 막는데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씹는 기능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근골격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른 용량을 섭취할 수가 없으면 따라서 만성질환이 생기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속노화를 막기 위해서 구강 관련해서, 치과 관련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양치질, 치실, 치간칫솔 사용 같은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양치질로 닦을 수 없는 부위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게 됩니다. 자,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고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도 찍어보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저기 치과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쉽게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치과, 그러니까 직장이나 댁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를 한 군데 정하셔야겠죠. 자, 그래야 이전과도 지금의 상태가 비교가 되고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가신 김에 양치질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꼭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양치질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한다고 해서 빼야 되는 치아를 안 빼고 버텨보자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히려 상한 치아를 오래 놔두면 주변 치아까지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치아를 뺀 뒤에 후속된 치료를 따라오는 치료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정기적으로 치과 다니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이 가능해서 치료 범위가 줄어들고 치료의 예후도 더 좋아집니다. 당연히 비용도 적게 들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치아에 생긴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를 빼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치아에만 문제가 된 경우라도 불편하고 또 아프게 되면 씹는 데는 전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치아를 뺀 후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치아, 그리고 대합되는 치아가 이동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자, 치아가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를 임플란트로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릿지도 좋은 치료 옵션이고요. 여러 개의 치아가 빠진 경우 혹은 이가 전부 빠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좋은 치료 방법이면 틀림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혹은 전신 건강 상태가 허락치 않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도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자, 틀니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적은 수의 임플란트 몇 개만이라도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심어서 치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 관리가 쉬워야 됩니다. 자, 치과에 오실 수 있고 할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돌봄 상태에 있거나 요양병원 같은 기관에서 생활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너무 복잡한 치료는 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 치료는 안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내 또래보다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치과의사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 보는 분들 전부 믿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가실 수 있는 치과를 정하셔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